안녕하세요. 키움투자증권 투자자 여러분. 저는 홍콩 CSOP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김형도라고 합니다. 요즘 중국 투자 주식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2020년 중국 경제 전망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 투자 전망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이나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중국에 투자해야 되는지, 중국 증시가 왜 지금 좋은지, 지금 투자 시점으로 괜찮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에서 생각하는 투자 기회, 어디에 투자하면 좋으실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CSOP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OP는 2008년에 홍콩에 중국 회사 최초로 역외로 설립된 자산운용사입니다. 지금 아시아권에서 그리고 미국, 유럽권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고 그리고 ETF 운용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된 투자 솔루션을 굉장히 독창적으로 상품들을 개발해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운용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현재 홍콩 거래소에 상품을 상장을 해서 거래를 시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저는 2016년부터 CSOP에 조인을 해서 지금 한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의도에서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근무를 했고요. 이제 한 15년 정도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상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주로 중국 관련된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홍콩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주 에퀴티 상품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채권 상품, 그리고 이제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보수적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머니마켓 펀드, 그리고 이제 조금 공격적인 마켓 타이밍을 할 수 있는 레버리지 인버스 프로덕트를 상장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반기에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20개의 ETF들의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희 회사 상품이 20개 상품 중에서 약 8개의 상위 8개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하반기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시면 뭐 흔히들 얘기하시는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중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해서 봉쇄를 하고 그리고 격리를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최근자 어떤 경제 데이터나 주식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조금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중국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6월달 관련된 그 경제지표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키포인트로 한 3가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PMI 지표나 경제활동 지표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 예상을 상회했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의 예상치는 50.4였는데 실제치는 50.9로 그 상회하는 포인트에 결과가 나왔고 그 이유는 어떤 생산과 신규 주문에서 나왔다. 그리고 회복 속도가 빠른데 그 회복 속도가 빠른 곳이 서비스 섹터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복성 소비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동안 이렇게 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대외 활동 때문에 묵혀 있었던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면서 보복성 소비가 중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 그래프가 이제 가장 왼쪽에 오른쪽 보시면 이 녹색 선들, 파란색 선이 그 서비스 섹터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지만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100%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고용 부분이나 어떤 기업들의 어떤 투자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그래서 아직 완전 고용 상태, 그러니까 시장이 완벽하게 회복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어떤 기사화된 어떤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해당되는 숫자를 직접 가지고 왔는데요. 나이키가 최근에 2020년 4분기 금년 3월 달부터 5월까지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면 해당되는 기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주식 시장이 저점을 찍고 이제 확진자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에서 시장이 반등하는 약간 그런 시기였는데 중국 쪽에 해당되는 소비 회복 속도 아니면 그런 걸 가늠할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그 해당되는 기간 5월 달부터 2월 달부터 3월 달부터 5월까지 해당되는 기간에 그 판매액이 레베뉴가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마이너스 46%를 기록했고 유럽도 비슷하게 46%를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레이터 차이나라고 묶여있는 중국 쪽은 마이너스 3%라고 되어 있죠.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쪽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 이건 나이키 내부적인 어떤 예상치인 것 같아요. 6월 달 말 정도가 되면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 같다. 그리고 4분기 정도가 되면 그게 이제 이전 정도의 수준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페이지는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대해서 당사가 생각하는 어떤 주요 경제 지표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먼저 그 세계은행, 월드뱅크하고 IMF의 숫자치를 전망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 있는 테이블이 세계은행의 경제 전망치예요. 주로 선진국들 먼저 보시면 굉장히 2020년에 전망치가 보수적이고 안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 유로존은 9%, 다들 마이너스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시면 IMF의 전망치를 보시면 한국도 마이너스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게 이제 1% 정도를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거의 나라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중국이 경제 성장치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기존 베이스가 6%였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예상, 사람들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회복세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장 보수 보는 기관조차도 이렇게 숫자가 포지티브하고 또 당사에서 보는 2020년 경제 성장치는 한 2.6% 정도, 2에서 3% 정도가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한다면 그 중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그보다 조금 더 가파른 상승, 9%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이 경제 성장의 그럼 주요 동력으로서는 뭐가 될 거냐? 고정 투자 부분이 될 거다. 3.5%를 차지하는 이 부분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주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소비 쪽이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주요 동력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은 둘 다 마이너스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내년이 되면 아마도 이제 수출이 조금 더 수출은 회복이 되지만 그 수입이 훨씬 더 빨리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페이지는 이렇게 이제 하반기를 전망함에 앞서서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함에 앞서서 리스크 요인이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크게는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문지상에서 뉴스화되고 있는 거는 중국 남부지방에 홍수가 나서 이게 피해가 크다,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샨샤댐의 그 수위를 보면 이 해당되는 수위가 2010년에 수해가 났던 시기에 수위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금년도 호락호락 만만치는 않다. 비슷한 수준의 어떤 수해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인명피해와 또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실제 피해가 얼마나 될지 조금 숫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좀 가지고 왔는데, 2010년치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되는 홍수가 났을 때 기록을 보면, 인명피해는 전체가 한 3천만 명, 이게 지금 10,000명 기준이기 때문에 3천만 명 정도의 인명피해가 났고, 해당되는 경제적인 손실은 한 700위안 정도, 700억 위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GDP가 금년이 한 105조 정도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1% 이내, 0.1% 이내의 어떤 충격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게 숫자상으로 큰 임팩트는 될 수는 없다. 단지 경제 회복 속도를 조금 둔화시키거나 정부 입장에서 조금 난처한 그런
악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무역 전쟁보다는 조금 작은 악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무역 전쟁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사실 작년과 금년 초반에 워낙 크게 시장이 반응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에서 이미 빠져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기존보다 더 큰 충격이 오지 않는다면 기존과 유사한 충격이 오거나 그보다 작은 충격이라고 한다면 이미 시장에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 이게 또 다른 서프라이즈를 줄 수 있는 투자에 서프라이즈를 줄 수 있는 팩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인도나 아니면 뭐 북한 등 이렇게 조금 지정학적인 충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투자를 하실 때 사실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논외로 전망에서는 논외로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 몇 개 중요한 것들을 찍어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양회가 있었죠. 양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어떤 재정을 꾸려가고 성장을 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지표를 제시하는 그런 회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양회가 나왔을 때 조금 5월 달에 개최가 되었죠. 원래는 3월 달에 이제 개최가 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늦춰졌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양회 결과물을 보고 조금 실망을 했어요. 실망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조금 세게 나왔거든요. 양적 완화를 완전히 무제한으로 하겠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뭐 8조 원을 풀어가지고 8조 달러를 풀어가지고 시장을 회복시키겠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조금 적극적인 조치가 나는데 반면에 가지고 중국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양적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약간 도와주는 방편으로 사용을 하고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재정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생 안정 그리고 실업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직 최근에 뭐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게 아니다. 하반기에 이게 재확산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고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양적 완화 같은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카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카드를 남겨주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 경제 회복 속도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이 흐름이 전개가 어떻게 될지 사실 예상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재정 정책을 우선시한 것 같습니다. 이 재정 정책을 씀에 있어서도 목적을 굉장히 명확하게 했습니다. 지방 정부의 어떤 재원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취약해진 계층에 지원하는 그런 목적을 명시하는 재정 정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반응이 크지 않았어요. 이건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한 어떤 방침 아니냐, 부양책 아니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작년과 금년도의 이 재정 정책을 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이제 발표했던 수치가 GDP 대비로 한 3.6% 정도의 어떤 적자 재정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작년 2019년에 2.8에서 3.6으로 한 0.8% 늘었으니까 별로 안 커 보이죠. 근데 이게 부외 계정까지 써서 조금 더 광의의 재정 적자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5.6에서 10.9로 GDP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11%의 임팩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부양책이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 그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카드들, 예를 들어서 뭐 전통적으로 많이 썼던 지준율 인하나 대출 기준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따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정책이 2020년에 이미 상반기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그 해당되는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 지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매크로 지표 중에서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서 설명을 잠깐 먼저 드리면 중국이 아마 전통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수출 그리고 제조업 국가였기 때문에 이 산업 생산하는 부분이 중요한 어떤 경제의 동력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이제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 산업 생산이 점점 경제에 기여하는 그 퍼센티지가 줄고 있어요. 2010년도에 이게 한 14% 근처까지 찍고 최근에는 줄어서 6%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게 금년에도 뭐 제조업이 그렇게 본격적인 탄력을 받고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지금 뭐 회복을 하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는 메인 드라이버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 생산 중에서 일부 섹터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섹터는 아마 인프라 섹터일 것 같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양회에서도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걸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예산 집행이나 어떤 어나운스먼트 통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인프라 섹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단 철강이나 시멘트, 비철금속 같은 이런 섹터들이 시장에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약간 좀 그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거다. 그에 반해서 어떤 에너지나 이런 소비 위축에 영향을 받는 곳은 조금 좋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 생산을 보실 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금년 그리고 이제 2021년까지 이어질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PPI 측면에서는 계속 약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이게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취약층들이 아직 완벽하게 실업률이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그 PPI 공급자의 물가지수를 올려서 이거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디맨드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보셨던 어떤 2012년에서 2016년까지의 어떤 국면 수요는 조금 감소하고 그리고 서플라이가 드리븐하는 어떤 성장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경험을 비춰서 보면 이런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민간 기업들이 잘 방어했다. SOE보다는 민간 기업이 방어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국의 어떤 경제 지금 시스템 아니면 그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SOE는 아무래도 굴뚝 기업들이 많을 거고 중구장대한 산업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수출 충격과 어떤 그 소비 위축의 충격이 오면 가장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민간 기업들이 그와 다른 쪽에 포진해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GDP에서 차지하는 GDP 성장률에서 차지하는 컴포넌트가 가장 큽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GDP 한 62%를 차지한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이걸 브렉다운 해가지고 세부 항목을 보시면 제조업이 한 22%, 그리고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한 27%, 그리고 부동산이 14%, 기타가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지금 제조업은 조금 망가졌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당장 이걸 가지고 어떤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부동산은 누누이 말했지만 뭐 이걸 지금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부양을 시킬 수 없는 그런 또 입장인 거고 남아있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27%에 해당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지표로도 보시면 이게 이제 고정투자, 고정자산의 성장세를 보시면 이 인프라 쪽의 녹색선의 어떤 반응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아직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직 꺾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이 아직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한국 정부와 좀 비슷합니다. 부동산은 사람들이 주거를 하는 곳이지 투기를 하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부양책을 써서 뭐 부동산을 살린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완전히 꺾어서 이거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 좀 얘기할 거리가 많긴 한데 좀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기존까지는 이게 어쩌면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였어요. 그래서 2009년도 같은 시기를 보시면
해당되는 시기에 백색 가전하고 자동차를 통해서 이 해당되는 섹터에 세금 혜택을 줘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거 경제 성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중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앞으로 또 한 번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확산, 3차 확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를 통해 가지고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요 관점에서는 좀 정부 정책을 쓰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분간 2020년 금년까지는 이 부분이 어떤 핵심 드라이버로 어떤 성장 동력의 드라이버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출과 수입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뭐 수출이 느는 게 아니라 수출이 이렇게 늘진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수입이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흑자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숫자를 보시면 좀 6월달 최근에 6월달에 이제 수출입 관련된 지표가 나오는데 주목할 부분 같은 거는 뭐냐면 그 무역 전쟁 관련돼 가지고 1차 딜을 합의를 했잖아요. 농수산물을 얼마를 저희가 이제 그 수입하겠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른 속도로 숫자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그 체결 하기로 했던 어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어떤 그 딜은 아직 유효하다, 진행되고 있다, 스케줄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중국에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페이지가 제가 생각하는, 당사에서 생각하는 중국에 투자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한 요약이에요.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은 뒤에 따로 설명하기 때문에 빼놓긴 했는데 밸류에이션까지 포함하면 크게 4가지인데 지금 중국이 아까 이제 거시경제 전망을 할 때도 2020년 4분기 정도가 되면 매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 거고, 입지적으로 굉장히 지금 좋은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플러스 전망을 상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달리 이런 양적 완화 같은 대대적인 어떤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다. 그래서 만약에 2차 확산이나 3차 확산이 나서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되거나 시장을 조금 안정시킬 그런 상황이 되면 중국이 훨씬 더 지금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정책의 방침 자체가 새로운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들, 먹을거리들에 대해서 좀 육성하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장의 반응을 보시면 이게 가장 극명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상반기에 2020년 상반기에 각 나라의 어떤 대표하는 주가 지수들, 여기 보시면 치넥스트라고 중국에 있는 어떤 나스닥 같은 그런 인덱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인덱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뉴 차이나라고 신경제 관련된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CSI 500 지수가 있고요. 여기는 MSCI 차이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 세계 지수, 그리고 이제 이머징 마켓, 그리고 이제 선진국 지수들, 그리고 HSI,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이 있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현재 지금 중국 주시장이 가장 좋고 플러스권의 성과를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상황을 반증하는 그런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최근에 성과가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자금 흐름 측면에서 유리해요. 2019년도에 이건 이미 MSCI에서 그 차이나 A주를 A주 주식을 MSCI 지수에 편입을 시키겠다고 이제 방침을 발표를 하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보시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커넥트, 그러니까 중국으로 흘러가는 어떤 자금 흐름은 포지티브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두 달, 2019년 5월과 2020년 3월을 제외한 2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들은 다 포지티브한 어떤 자금 흐름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7월 달에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이미 이번 상반기에 요거를 초과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 투자한 인력들이 있잖아요.
지수에서 외국인들이 투자 지분이 늘어난 부분, 우리가 산업 그 섹터별로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뜯어서 보시면 이건 FTSE A50 인덱스이고 이건 CSI 300 인덱스이고 CSI 500 인덱스, 그리고 시넥스트 인덱스예요. 보시면 각 인덱스별로 이 스타 커넥트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 지분이 올라간 게 보이시죠? 차이넥스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시면 가장 크게 홀딩이, 그러니까 지분율이 올라간 부분이 25% 올라간 부분이 IT,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이제 산업재와 소재,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그 외국인 투자 지분이 늘어난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 시장 측면에서 보면 지금 중국 국채가 한 2% 정도의 금리를 주거든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미국 국채를 샀을 때, US TB를 샀을 때 지금 한 0.1%의 일들을 준다고 한다면 사실상 일드 갭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US 달러가 최근까지는 좀 안전자산으로서 부각을 받고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반전돼서 US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 JP 모건에서 뭐 30% 약세를 예상하고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뭐 30% 시장 뭐 USD가 FX가 약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약한 그 USD를 들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하게 좀 분산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일드의 관점에서는 지금 중국 채권을 사야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투자 주식시장의 어떤 센티멘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두 페이지 걸쳐서 우리나라도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뭐 동학 개미 운동 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최근에 많은 그 투자 수익을 보신 걸로 저는 기사를 접했는데 그리고 뭐 미국에 가시면 로빈후드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리테일 인베스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중국에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뭐 자우구라고 해가지고 광장 춤을 추시던 따마들, 아줌마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하시고 지금 주식 투자하고 계시다. 그래서 광장에 광장 춤을 추고 계시는 아줌마들이 없어요라고 이런 얘기가 농담이 들릴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국 주식시장은 리테일이 굉장히 포지션이 큽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외국인 투자 우리나라 비중이 한 30% 정도 넘을 텐데 그것보다 지금 훨씬 작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 따라서 센티멘트가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그 투자 센티멘트가 지금 확연하게 지금 개선되는 모습이 발견돼요. 첫 번째는 그 거래 대금 측면에서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식 어떤 마진 파이낸스라고 하는데 주식 담보 대출 활용해가지고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어떤 절대 규모 금액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 해당되는 어떤 마진 파이낸스 담보 대출 금액이 전체 퍼센티지로 얼마 정도 되느냐 시장에 들어오는 어떤 자금의 흐름 중에서 얼마 정도 되느냐를 표시하는 지표인데 이게 지금 한 2.5% 정도 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장이 지금 센티멘트가 굉장히 지금 핫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2014년, 2015년도에 이런 어떤 담보대출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너무 뜨거워졌다. 확 올라가서 확 빠지는 그런 국면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뭐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지표상으로만 보시면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시장이 제일 뜨거웠을 때 해당되는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들의 비중, 그 거래대금 비중이 한 5% 정도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2.5%에서 이제 당국도 약간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조금 자중해라. 지금 이거를 갑자기 치고 올려서 2015년까지 같은 그런 경험이 나오면 안 되니까 좀 약간 자중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불마켓이 시장되는 초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중국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셔라. 자금력이 되시면 조금 투자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하나의 어떤 투자 센티멘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차트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중국 ADR 주식들이 있습니다. 이 주식들이 이제 지금 홍콩으로 지금 돌아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고 홍콩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시가총액 규모 그리고 일단 상황 어떤 그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주식들이 있는데 보시면 그 세컨드 리스팅을 홍콩에 할 수 있는 애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높아요. 그 얘기는 이 해당되는 주식들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이 아직은 굉장히 뜨겁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파트가 될 것 같은데, 투자 기회가 어디 있어요? 어디 투자해야 돼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 결론입니다. 29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투자 기회의 결론인데, 섹터 측면에서는, 정부에서 밀고 있는 신형 인프라, 뉴 인프라 섹터를 보세요. 그리고 IT 섹터를 보세요.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지금 컨슈머 섹터,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스타일 측면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나은 것 같아요. 뭐 CSI 500 같은 인덱스가 있고, 그리고 뉴차이나나 신경제 관련된 섹터가 좀 좋아 보여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숫자로 그냥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이제 지수들이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CSI 300이 있고 그 밑에 FTSE A50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상해 종합 지수가 있고 그 밑에는 보시면 치넥스트 인덱스가 있어요. 밑에는 CSI 500 인덱스, 가장 밑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뉴차이나 신경제 관련된 그런 지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 말 2019년 말에서 3월 23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주식시장에 저점이 있었던 구간의 주식 지수들의 성과예요. 보시면 이 대형주주 지수들이 성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치넥스트 인덱스나 아니면 CSI 500 인덱스가 성과가 그렇게 나쁘진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덜 빠졌죠. 이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발견돼요. 그리고 그 반대로 그 3월 2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 말까지 해당되는 똑같은 지수들이 시장이 반등하는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뉴차이나, 이게 컨슈머랑도 연결되는 그 지수인데 뉴차이나 신경제 관련된 지수가 성과가 좋았고, 그리고 치넥스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으로 성과가 좋은 게 이제 뭐 CSI 500이나 이런 지수, 그리고 A50도 지금 성과가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과가 빠질 때 덜 빠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지수를 타셔야 성과가 장기 투자를 하시던 단기 투자를 하시던 상대적으로 좋은 투자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CSI 300이 가장 좋은 어떤 벤치마크 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섹터를 보시면 CSI 300이 생각보다 금융주 섹터가 높고 다른 섹터의 비중이 작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A주의 지금 전체 종목 개수가 3,5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3,500개 정도 중에서 커버하는 게 300개 종목이고 시가총액으로는 한 52%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 200을 보시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코스피 200은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한 72%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코스닥까지 합쳤을 때 그 정도 되는 거고 이제 코스피만 보신다면 아마 더 높은 커버리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SI 300만 들고 있어서는 중국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치넥스트가 막 시장이 좋게 움직일 때 다른 보드가 막 움직일 때는 따라갈 수 없는 국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작년에 보시면 10년 동안 거의 1포인트밖에 상승을 안 한 국면이 나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특히 중국은 너무 땅덩이가 크고 경제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선택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중소형주 CSI 500 같은 지수가 좋아 보인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상위 300개를 제외한 그 차상위 500개를 골랐는데 이거가 지금 이제 시가총액 커버리지가 15%예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그러면 52%, 15%를 합치면 이게 한 70%가 좀 되잖아요. 그럼 결국 이게 두 개가 합친 게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정도의 커버리지를 가지는 그런 지수가 된다는 측면인 거죠. 그리고 이 해당되는 섹터에 포진해 있는 어떤 IT나 소프트웨어나 5G 같은 그런 섹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성장 측면에서 그로스 측면에서 좀 매력적인 그런 주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어떤 신형 인프라에 해당되는 5G 기지국 건설하는 부분들, 그리고 초과 관련된 어떤 주식들, 그리고 도시 간의 어떤 고속철도,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어떤 충전소, 그리고 빅데이터 어떤 데이터 센터들, 그리고 AI들, 그리고 이제 산업재 관련된 인터넷들, 이런 그 반도체들, 이런 신형 그 인프라 섹터라고 분류될 수 있는 주식들 비중이 CSI 500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이 주식이 어쩌면 중국 주식시장이 좀 반등하는 그리고 불마켓 진입하는 초입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진짜 맞다라고 한다면 지금 선택했을 때 가장 좋은 투자 성과가 어떤 게 나올까요? 그러면 어떤 걸
투자하셔야지 가장 좋은 투자 성과가 나올 거냐라고 질문하시면 베타가 높은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레버리지가 있다면 레버리지 쓰시는 것도 좋아요. 이게 만약에 방향만 정확하게 맞다면 그 성과가 더블이 되니까. 근데 레버리지는 조금 위험하니까 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베타가 높은 주식을 사시면 돼요. 베타가 높은 주식을 사시거나 아니면 베타가 높은 인덱스를 사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10% 올랐는데 시장이 뭐 100% 올랐는데 나는 그것보다 아웃퍼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이 10% 올라가는데 나는 한 20% 아니 그것보다 높은 한 30%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는 베타가 높은 그런 지수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CSR 500이 중소형주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 상반기 성과로 보셔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고 있고 해당되는 섹터 측면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잘 이렇게 분산이 잘 되어 있는 CSR 300보다 훨씬 더 분산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어떤 그 인덱스는 치넥스트입니다. 치넥스트는 이제 현존 이제 상장되어 있는 어떤 기술주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수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뭐 나스닥이랑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현재 어떤 시장의 트렌드, 비즈니스 트렌드에 맞춘 젊은 산업들, 젊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본 건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치넥스트 인덱스, 그 다음에 이제 현전 인덱스, CSI 500 인덱스, CSI 300, 이게 푸지 A50, 이거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0 밑으로 간다면 이게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구 어떤 섹터인 거고 지금 이제 위에 있는 0보다 위에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젊고 조금 새로 성장성이 높은 그런 섹터라고 본다면 그 치넥스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흔히 얘기하기를 치넥스트는 중국의 어떤 나스닥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과 분석을 보시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치넥스트가 성과가 한 30%까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헬스케어하고 IT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최근에도 비슷하지만 요새도 조금 뭐 한국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확진자가 다시 또 나오고 있죠. 그럼 기사화가 되잖아요. 신문에서 기사화가 날 때마다 사실 이런 주식들이 가장 호재인 거거든요. 이런 그 하반기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비드 19이 계속 뉴스화가 될 때마다 사실 이 지수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이제 양회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분석을 해보면 키워드가 이렇게 쭉 나올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게 개발, 디벨로먼트였고 그 다음에 민생의 안정과 고용,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세 번째는 팬데믹을 극복하는 거. 어떻게 하면 지금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금 이 바이러스로 충격을 받은 하층민들의 어떤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느냐, 회복시킬 수 있느냐, 어떤 공공 보건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특별국채가 발행이 돼서 이 해당되는 어떤 보건 분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분야에 쓸 것으로 지금 다 특정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과 측면에서는 뭐 지금 전 세계 어떤 지수랑 비교해도 성과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간혹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긴 한데 좋아 보이긴 한데 조금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이 해당되는 섹터의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 성장성이 지속이 되는 한, 그러니까 그로스가 있는 한 비싸도 그만큼의 값어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그 FTSE A50 인덱스입니다. 이거는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A50이 굳이 필요한가요? CSR 300이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CSR 300보다 A50을 투자할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A50 FTSE A50 인덱스의 어떤 구성 방식이 모멘텀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3개월마다 해당되는 시점에서 가장 주식 성과가 좋은 애들을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이게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캡처하는 그 구간이 짧아질수록 지수 성격이 좀 달라지는데 얘는 그 3개월마다 끊어가지고 해당되는 주식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운영이 돼요. 그 모멘텀이 좋은 애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위에 지금 성과가 좋은 애들이 포진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지금 현재 시점의 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SOE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지수가 FTSE A50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이걸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어떤 경제 발전이 계속되는 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를 끌고 가는 모습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느 국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치고 나올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인데 밸류에이션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2002년부터 해가지고 쭉 차트를 보시면 뭔가 큼직큼직한 시장의 변화가 나올 때마다 이 지수들은 밸류에이션 저점을 찍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당되는 그 지수들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시기가 지금 돌아왔다. 좀 짧게 보면 2015년 이후에 한 5년 만에 돌아온 거고 좀 길게 보면 한 10년 만에 돌아온 어떤 반등 국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해당되는 그 밸류에이션 부분이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세이프티 마진이, 안전 마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먼저 치고 나간 주식을 좀 사기가 조금 꺼려 하시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가 충분히 살 매력을 지금 포인트를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배당 측면에서 보시면 이게 꾸준하게 고배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 지수이거든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의 배당을 지급을 했으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뭐 2013년 같은 그런 저점이 있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굉장히 좀 좋은 배당률을 가지고 있죠. 이게 1년마다 계속 쌓이게 되면 4%가 10년만 쌓여도 40%의 성과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리 효과로는 큰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최근 유럽계 은행들, 뭐 HSBC 같은 은행들이 배당을 컷했죠.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은행들이 좀 부실한 상황에서 배당을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대형 중국 은행들은 아직 그 배당할 수 있는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해당되는 그 FTSE A50 인덱스의 섹터 컴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성과는 지금 2020년 7월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하는 초기 국면에서 이제 반등 폭이 확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했던 2020년 하반기 중국 경제 그리고 주식 투자 시장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